그날 잠깐이지만 연지도 자신이 한 어리석은 짓에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들었었다. 하지만 막다른 곳까지 몰아세우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에 그것마저도 부지불식 사라져버리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듯 마음 내키는 대로 굴었다. 이미 거짓말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뉘우치거나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창피한 줄 모르고 대래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현아는 물론 재경도 질린 듯 비난과 힐책을 서슴없이 했다. 차갑고 잔인한 이빨 자비도 동정도 없네. 끝까지 차오르는 서늘한 비명.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사막의 시작은 주변을 의식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실랑이 하던 것이었지만 차츰 감정이 격해지자 어느 순간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싸움이 되었다. 그 시각 한편에선 드문드문 남아있던 이들마저도 우중충한 하늘이 금방이라도 굵은 물줄기를 쏟아낼 것을 예상하고 퇴근을 서두르며 건물을 빠져나간 탓에 얼마 가지 않아 그곳은 음산할 정도로 텅 빈 채 감정의 골이 극한까지 치달아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녀들만 남게 만들었다. 무너진 시간 속 살아있는 것만이 더 아프게 울어.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천천한 절규. 그날에 갑자기 벌어진 진흙탕 싸움의 말미는 자초의 벼랑 끝에 선자를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이가 그대로 밀어버리며 마무리 지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이 빈 건물 안을 가득 메우다 이내 흩어지고 고요한 정막이 찾아들었다. 계단 아래로 구르며 의식을 잃은 연지의 머리 주변으로 붉은 선혈이 번졌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자 자신이 저지른 짓에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 현아와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아연실색한 재경과는 달리 그것에 온 후 내도록 의연하기만 하는 정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 코끝에 손끝을 가져다 대는 무덤덤하게 말하자 이에 번뜩 정신을 차린 현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묻는 것에 보란듯 축 늘어져 있던 팔을 무심히 들었다 놓으며 그저 맥없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준 후 다시 한번 건조하게 말했다. 평소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척 포장하며 살던 현아는 막상 공경이 처해 위기에 빠지게 되자 바닥을 드러내며 오로지 은정에게만 의지하며 간절히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물었고 그건 역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주저없이 3가지 방법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3번째였고 거기서 재경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어 있었다.
은정은 그런 그녀가 한심하다는 듯 빈잔하곤 눈짓으로 연지를 가리키며 인간의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잔인한 소리를 짓거렸다. 그쯤 되자 재경은 그녀들이 자신이 알던 친구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섭게 느껴졌고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마치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은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말하고 이어 현아도 노골적으로 쏘아보며 으름장을 놓자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그랬다간 다음 차례는 언제고 자신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휩싸여 억지로 그런 내색을 숨기며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선택은 그녀들을 벅만족스럽게 했고 그 덕에 더 이상 재경을 걸고 넘어가지 않게 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이제 완전히 한배를 탄 공범자들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서둘러 증거를 차에 싣고 학창시절 넷이 매일같이 모여 일터를 즐겼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버려져 방치되어 있었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날씨 탓인지 예전보다 더 기괴하고 수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들을 맞이했다. 재경은 불과 1시간여 전 그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모자라 또 그 죄를 숨기려 생사도 알 수 없는 친구였던 이를 무참히 끌고 와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평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들에 질려 절로 진절머리를 쳤다. 아주 잠깐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사이 어느새 온 것인지 현아와 은정이 뒷좌석 문을 열어 젖히고는 거만 아기 눈짓으로 미동도 없는 옛 친구를 끌어내리라는 듯 신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마치 시종 부리듯 하며 면박하는 것에 심히 불쾌했지만 당장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그런 내색은 꾹꾹 숨기고 영 내키지 않는 행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했다. 여하튼 그런 속내와는 상관없이 진땀을 빼면서 서두른 걸음 덕에 꽤 빠르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했고 그제야 거기서 오는 안도감에 조금 유의를 부리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재경의 눈에 무심코 의식 없이 차가운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있던 연지와 그녀의 발에서 여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빨간 구두가 들어왔다. 그에 홀린 듯 망설임 없이 다가가 곧 주인과 같이 제가 되어 사라질 구두를 냉큼 벗겨 자신의 낡고 볼품없는 구두와 바꿔 신고는 뽐내듯 짓거렸다. 그러자 현아가 그런 것이 펑 못마땅하다는 듯 잔뜩 미간을 구기며 대놓고 언짢기색으로 빈정거렸다. 뜨거운 화마가 연약한 숨을 삼키고 은정의 말에 다시금 자신들이 그곳에 온 목적을 상기한 그녀들은 그 순간만큼은 일심동체인 마냥 하나가 되어 거리낌 없이 의식도 미동도 없는 연지를 속이 빈 드럼통에 구겨놓고는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산 라이터 기름을 지체 없이 몽땅 털어 흩뿌려댔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명하게 생긴 기름 자국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미약하지만 또렷하게 통 안에서 절실한 음성이 들렸다.
이 즐겁한 재경과 현아가 숨죽여 여전히 이리저리 춤추듯 흔들리고 있는 불씨가 켜진 라이터를 손에 쥐곤 금방이라도 불꽃을 만들어버릴 것 같은 은정을 향해 다급히 만류하듯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차없이 그대로 쥐고 있던 걸 통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초라할 정도로 작고 약했던 불씨는 순식간에 위협적인 불꽃이 되어 위험을 뽐내며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그걸 만든 이는 섬뜩할 정도로 건조하게 혼잣말인지 모를 소리를 짓거렸다. 정말 찰나에 벌어진 현실에 아연실색한 현아와 재경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대책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 정작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은정은 후회나 가책 같은 건 전혀 없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만을 확인한 후 넋놓고 있는 친구들을 종용해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녀들 역시 못 이기는 척 끔찍한 고통이 신음하는 옛 친구를 외면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렇게 그들은 기약 없이 남겨질 그곳에 친구였던 연지와 같이 추억도 묻어버리곤 정막만 가지고 미련 없이 그곳에서 멀어져 갔다. 얼마 후 진작에 기미를 보였던 하늘이 굵은 물줄기를 쏟아부었고, 그건 연지에게 더할 수 없는 재앙이 되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되었더라면 고통이 좀 덜했을 텐데. 잔인한 운명은 연지의 연약한 숨을 끈질기게 이어지게 하며 지독히도 긴 시간을 끔찍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깊은 화상으로 인해 오던 통증은 어느 순간부터 느끼지 못했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발악해도 혼자의 힘만으론 빠져나갈 수 없어 좁은 통 속에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갇혀버렸고, 의식이 있음에도 언제부턴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술취류가 자신의 몸을 산채로 뜯어먹어도 그것조차 막을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던 것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뿐 아니라 무엇보다 극심한 굶주림으로 오는 고통이 절절히 전해지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게 연지는 몇 날 며칠의 끔찍하고 잔인한 시간 속에서 처절한 고통에 신음하다 아주 서서히 생을 마감하며 혼을 용도할 목적으로 진즉에 당도해 있던 사자와 동행해야 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갑고 잔인한 이빨,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좁은 공간 속 눈앞에 펼쳐진 건 그것들만의 축제, 피와 살의 축제.